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마음속이 뭐랄까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어딘가에 딱 묶여서 앞으로 잘 못 나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갑갑함 느끼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 네. 정말 많죠.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게 경험하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풀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갑갑함의 정체 그리고 여기서 좀 벗어난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천공스승님의 법문 중 일부인데요. 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갑갑함의 근본 원인이 뭔지, 또 특히 풀기 어려운 그 관계 문제 있잖아요. 네, 관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주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이런 상태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그 독특한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한 사람의 그 내면 상태가 단순히 개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관계,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하고 연결된다. 이런 시각이니까요. 이 가르침이 말하는 갑갑한 탈출의 열쇠 한번 찾아보죠. 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뭔가가 있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갑갑함, 그 본질부터 한번 볼까요? 핵심은 뭔가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렇게 지적해요. 그 어디 묶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디에 지금 어디에 묶여갖고 못 풀어내고 있는 거죠. 라고요? 아,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다 이걸 넘어서서 심리적으로 어딘가에 단단히 매여서 정체되고 갇혀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답답한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딘가에 딱 묶여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신호로 보라는 거죠. 아, 그냥 힘들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이랄까? 그렇게 인식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묶여 있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문을 그냥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다. 이렇게 봐요. 자료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안 놓고 있으시면 딴 게 안 와. 절대로. 여기에 묶여가 있는 거라. 딴 게 안 온다. 네. 그러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성장이나 새로운 기회가 막힌다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아, 붙잡고 있는 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아주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군요. 이게 뭐 과거의 실수나 좀 부끄러운 기억 같은 것들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럼요. 자료에서도 사람은 잘못 살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오류도 할 수 있고 뭔가 창피스럽게 살았을 수도 있어. 라면서 일단 인간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시작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아, 바로 그 미련이라는 감정, 이걸 되게 경계하는 것 같아요. 미련 떨면 안 돼.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던데 왜 이 가르침에서는 미련을 그렇게까지 해롭다고 볼까요? 그게 미련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좀 아쉬워하는 감정? 이걸 넘어서요. 현재 나의 에너지를 계속 과거로 흘려보내는 어떤 구멍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에너지 구멍이요? 네. 이미 지나간 일, 뭐 바꿀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거기에 계속 매달리다 보면 정작 현재를 충실히 살고 또 미래로 나아갈 힘, 그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묶여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그게 바로 미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련이 그냥 슬픈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과거에 딱 묶어두는 어떤 능동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네요.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럼 그런 과거의 경험들은 어떻게 활용하라고 조언하나요? 버리라고만 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실패나 잘못 자체에 빠져 있지 말고 그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라고 해요. 밑거름이 돼야지 도움이 된 것이지 이런 표현처럼요. 밑거름이 돼야 도움이 된다. 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만 할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특히 그 이혼하신 분들, 우리가 보통 돌싱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예로 들면서 해방된 민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해방된 민족이요? 와, 진짜 파격적인데요. 보통은 이혼을 좀 실패나 아픔으로 여기기 쉬운데 완전 다른 관점이네요. 네. 이 가르침은 놓아버림을 단순한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해방. 자료에 보면 당신이 지금 돌싱이 안 되시면 지금 갑갑해 병났어. 돌싱이 됐기에 살만한 거야 지금 이게.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아, 돌싱이 됐기에 살만하다. 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는 그 갑갑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살리는 길일 수 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관점인 거죠. 와, 이혼을 살만하게 된 계기로 보다니 진짜 관점을 바꾸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네요.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갑갑함과 해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갑갑함,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조언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극심한 갑갑함을 느끼는 영역이 바로 가까운 관계, 특히 부부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가르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함께 있으면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 갑갑함은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해요. 둘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갑갑해서 지금 헤어지려 그럽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돼요? 라고 말하면서요. 와, 그냥 감정적인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생존의 문제로까지 보는 거네요. 갑갑한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편이 진짜 강렬한데요? 네. 관계 속의 갑갑함이 개인의 정신적 건강, 심지어 육체적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경고로 들려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렇게 느껴질 때 무작정 헤어져라. 이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또 노력할 기회를 갖는 단계를 제안하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무조건 헤어지라는 게 아니군요. 네, 감정에 확 휩쓸려서 성급하게 결정 내리기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단계들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갑갑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을 때 첫 번째 스텝은 뭐였나요? 첫째는 아주 잠시라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보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 이틀 동안 들어오지 마처럼 짧은 기간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틀이요? 네, 일단 서로 얼굴 안 보고 거리를 둠으로써 격해진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각자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시간을 갖는 단계랄까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거네요. 그런데 뭐 그 정도 거리두기로는 택도 없다. 여전히 갑갑하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별거를 제안합니다. 이건 그냥 잠시 떨어져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아, 별거. 네, 좀 더 긴 시간 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면서 관계를 되돌아보고 또 개선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해보는 그런 기간인 거죠. 아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기간이다. 그런데 그 별거 기간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결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결혼 생활 한 3년 정도의 갑갑함이 왔다면 6개월, 7년 정도 살았다면 1년 2개월, 그리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년 정도의 별거 기간을 제한해요. 10년 이상 살았으면 3년이요? 와, 꽤 긴 시간인데요. 그렇죠. 법칙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별거 하는 것도 라고 언급하면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 기간이 근데 왜 이렇게 길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떨어져 있는다고 저절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가르침에서 별거 기간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각자 내 자신의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를 해요. 내 자신의 공부요? 네. 즉, 떨어져 있는 동안 상대방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 서로한테 도움되는 걸 못 찾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잘못 저지르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별거는 관계 회복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자기 성찰을 위한 어떤 집중 수련 기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상당히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냥 떨어져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각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갑갑함이 풀리지 않고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세 번째 단계, 즉 헤어짐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아, 마지막 단계가 헤어짐? 그런데 이 헤어짐조차도 어떤 실패나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처럼 묘사돼요.
그 사람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자유롭게 해야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아, 서로를 자유롭게. 네, 더 이상 서로에게 족쇄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와, 관계에서의 갑갑함 대처법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좀 참고할 수 있는 로드맵을 딱 제시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인의 감정 상태가 훨씬 더 큰 차원, 그러니까 뭐 국가나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로까지 나아가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개인의 갑갑함이 어떻게 국가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갑하면 국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라는 구절이 대표적인데요. 네. 개인의 내면 상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이런 시각이죠.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파문이 쫙 퍼져나가듯이요.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주변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인을 인류의 일당백이라고 표현하고 한 사람 감정이 인류 100명한테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말하는데 또 한국이 인류의 뿌리라서 개개인의 평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강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약간 어렵기도 하고요. 아,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이 가르침만의 좀 고유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의 맥락 안에서 이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일 텐데요. 뭐 외부적인 검증 이런 것보다는 이 가르침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메시지요? 네, 이 관점은 결국 나의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갑갑함이나 평안함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야 라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와, 자신의 상태를 돌봐야 할 더 큰 이유와 동기를 부여하는 상당히 강력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 사료를 통해 전달되는 특정한 관점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내 마음의 평화가 세상을 위한 기여가 될 수도 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약간 나비 효과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연결성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당장 내가 갑갑하다 이렇게 느낄 때 즉각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 조언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주 명료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합니다. 일단 분리해라. 분리해라. 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상황, 사람 혹은 그 생각으로부터 즉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거리를 두라는 거죠. 엉킨 실타래 풀려면 일단 손을 떼고 전체를 봐야 하듯이요. 일단 멈춰서 거리를 두는 거.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미련 떨지 마라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돌보는 데 집중하라고 거듭 강조해요. 전 것들을 미련 떨지 마라고 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돌보나요? 뭐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주 거창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라는 거지, 뇌를. 이렇게 말하면서 일상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동들을 예로 들어요. 맞아요. 뭐 휘파람을 불어본다거나 어디 훌쩍 놀러 가거나 맛있는 된장찌개를 사 먹거나 뭐 서울 구경을 간다거나 이런 거요. 네네. 너무 평범해서 이게 진짜 해결책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 행위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태도예요. 태도. 네. 갑갑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대신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즐거움과 숨 쉴 틈을 허용하는 거죠. 거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통해서 묶여있던 상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응급처치 같은 거죠. 묶여있는 매듭을 풀기 전에 일단 그 꽉 조이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숨을 좀 쉬게 만드는 거군요.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가르침의 모든 조언들은 결국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무언가에 묶여서 갑갑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원인이 되는 과거의 경험 혹은 현재의 관계 혹은 생각의 습관 같은 것에 대해 미련 없이 놓아주는 연습을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에서도 단계적인 분리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간을 주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죠. 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천공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는 좀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마음속 갑갑함의 정체를 한번 탐구해 봤습니다. 그것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해방의 열쇠는 놓아버림과 미련 떨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네, 특히 관계 속 어려움에 대해서는 잠시 떨어져 보기, 또 별거 하면서 각자 공부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기라는 구체적인 단계별 대처법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개인의 내면 상태가 국가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적인 관점까지 참 흥미로운 시각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갑갑함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을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관계, 공동체, 그리고 인류라는 거대한 차원까지 연결하면서 풀어낸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 구체적인 조언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결국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로 나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어서 자신을 갑갑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혹시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그게 오래된 관계일 수도 있고 떨쳐내지 못한 생각의 습관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갑갑함의 정체를 발견하셨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당신의 첫걸음은 무엇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가르침에서 제안하듯이 그냥 가볍게 휘파람을 불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잠시 훌쩍 떠나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따뜻하고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나에게 선물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해방을 위한 작은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